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느 날 술자리에서 한 친구가 제게 물었습니다. 넌 어떻게 그렇게 포기하지 않을 수 있냐? 아마 다른 친구들로부터 제가 겪어온 힘겨운 이야기들을 조금씩 전해 들었나 봅니다. 저는 쓴 웃음을 지으며 그날 밤이 새도록 그 친구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 정류장입니다. 그 친구는 왜 그렇게 제 이야기에 집중했을까요? 그건 아마 그 자신이 이미 마음속에서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제게서 흔들리는 삶을 붙잡을 힌트를 찾고 싶었던 거겠죠. 사람은 누구나 포기하고 싶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특히 가만히 있는 나를 세상이 괴롭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그 마음은 더욱 깊고 진하게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철학적 태도, 어떤 생각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그 친구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 번 놀랐습니다. 가족에게, 사회에게, 관계 속에서 저는 참 많은 부당한 일들을 겪어야 했습니다. 정신적으로 벼랑 끝까지 몰린 적도 있었죠. 어떤 친구들은 말하곤 했습니다. 야, 너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기적이다. 사실 저 역시 숱하게 흔들렸던 사람입니다. 술잔을 붙잡고 밤을 지새운 적도 있었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충동을 느껴본 적도 많습니다. 방에 틀어박힌 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을 흘려보내기도 했고 주변 사람들을 끝없이 힘들다고 붙잡고 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동들이 저를 바꿔놓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망가질 뿐이었죠. 누구나 그렇듯이 저도 비슷한 과정을 겪으며 수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다시 위기가 찾아왔을 때 제 안에는 다행히 이미 학습된 기억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무너져봤자 나만 더 나빠졌다. 본능적으로 제 안에서 경고가 울렸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번 위기가 덜 괴로웠던 건 아닙니다. 고통은 여전히 저를 옥죄었고 감정적으로 힘든 건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명히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바로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모든 변화는 인정으로부터 출발한다는 말, 정말 맞는 말이었습니다. 과거에 저는 제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이 상황이 부당하다. 이렇게 현실을 외면하고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지 않을수록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질 뿐이었습니다. 반면 이번에는 제 자신에게 솔직해지기로 했습니다. 지금 나는 힘들다. 그리고 지금은 분명 위기다. 이렇게 현실을 직시하고 나자 신기하게도 마음이 훨씬 더 냉정해졌습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저는 앞으로 나아갈 방법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에게 큰 도움이 된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고통은 인간을 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괴로움이라도 결국 끝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아무런 위기 없이 순탄한 길만 걸었다고 가정하면 과연 내면의 강인함과 통찰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물론 저 역시 선택할 수만 있다면 평탄한 삶을 선택할 겁니다. 그러나 이미 겪어버린 고통이라면 그것은 저에게 새로운 힘과 시야를 제공하는 발판이 되는 거죠. 만일 그 고통이 없이 지금이 되었다면 깊이라던가 정신 연령이 훨씬 더 낮았을 테죠. 결국 고통을 견뎌낸 뒤에 저는 분명히 전보다 강해져 있었습니다.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되었고 인생을 보는 눈도 깊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마음이 더 강인한 사람은 심지어 이렇게까지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이
주여 이런 시련과 고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요. 물론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견디고 일어설 수만 있다면 그 어떤 고통도 반드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하나의 이론을 운 좋게 마주했습니다. 바로 스토아 철학이었습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답을 찾던 제게 마침 스토아 철학은 좋은 타이밍에 저를 찾아와 주었죠. 스토아 철학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다룬 적이 있는데요. 간략히 다시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스토아 철학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에는 미련을 두지 말자. 바로 이것입니다. 가령 나와 가까운 사람이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거나 힘들게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 사람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왜 그 사람은 변하지 않을까? 왜 나에게 이렇게 하는 걸까? 하지만 그렇게 고민할수록 내 고통만 더 깊어질 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을 완전히 바꾸는 것은 심지어 그 사람의 부모조차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요? 결국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스토아 철학은 명쾌한 답을 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에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만 집중하자.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직접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행동들을 세부적으로 분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사람과의 만남을 끊으면 얻는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 이 사람과 계속 만나면 얻게 될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 내가 이 사람을 계속 만나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만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이러한 분석과 행동 결정은 명백히 제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이 결정과 행동은 바로 제 머리와 몸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철학을 접한 이후 제 마음은 분명 이전보다 가벼워졌습니다. 물론 이 철학 하나로 인간이 단숨에 바뀌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에서 고통이 무베어지듯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되뇌이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통제할 수 없다. 미련을 버리자. 이 간단한 문장을 반복적으로 내게 말해주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큰 힘이 되줄 수 있습니다. 반복할 수만 있다면요. 누군가는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 대단한 철학인가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흔하고 당연한 이론이라 해도 그냥 흘려듣는 것과 진심으로 귀담아 듣고 성찰하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단순한 이분법을 얼마나 진지하게 실천해 보셨습니까? 세상 모든 위대한 철학과 진리는 사실 매우 단순한 본질로 수렴됩니다. 그 단순한 진리들이 수많은 현자와 성인들이 평생에 걸쳐 고민하며 발견한 가치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왜 불행할까요? 대부분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끝없이 매달리고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여러분께 간절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루 10시간을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뒤섞어 고민하며 시간을 허비했다면 이제 그 소중한 10시간을 오로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해서 고민해 보십시오. 하루 24시간은 화살처럼 빠르게 흘러갑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미련을 두기엔 여러분의 시간은 그리 값싼 것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잠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언급한 두 가지 이론, 즉 고통은 결국 나를 강하게 만든다는 것과 통제의 이분법, 이 두 가지는 제가 삶의 위기 속에서도 왠지 저를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데 일조해 주었습니다. 한마디로 묵묵히 야간 행군을 하는 군인처럼 저를 정신적으로 버티게 해주었죠. 머리가 복잡하고 괴로움이 깊어질수록 저는 더 단순하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이성적으로 따져보았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고통도 결국 나를 성장시키는 자양분이 될 것이라는 것.
어쩔 수 없이 사실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신경을 써봤자 결국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이건 역시 어쩔 수 없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명백한 사실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니 제 머릿속에 복잡했던 회로가 단순하게 정리되었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보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결국 제가 내린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야지 뭐. 그러지 않으면 어쩔 건가. 저는 그 술자리에서도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야지. 그럼 어쩔 건가. 그 친구는 제 말에 순간 벙쪄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죠. 이 말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포기하지 않는 것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포기한다는 것은 생을 포기하겠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산으로 들어가서 움막에서 그 모든 관계나 스트레스 요인으로부터 달아날까요? 물론 당신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 테죠. 술자리에 그 친구와 저도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저 어쩔 수 없지. 할 수 있는 것만 하자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조금 더 미련을 갖느냐, 그 차이일 뿐입니다. 저는 당신에게 말을 모으는 기수처럼 포기하지 말라며 채찍질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도 이미 얼마나 힘들까요? 힘들다면 지금은 포기하지 말자며 이를 악물지도 마십시오. 모든 걸 포기하고 싶다면 오늘은 그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만 하십시오. 지금까지 마음 정류장이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지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